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박찬종 위원장님, 박찬종 위원장님 모시고 최근 전국 상황 전반에 대해서 정말 국가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찬종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도 많이 기다리셨어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고성국 TV에는 이 고 박사가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그게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그 정론을 펴고 네. 그래서 고성국 TV의 구독자들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계절적으로는 완전히 봄이 됐는데 네. 이 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빕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네. 계절은 봄인데 네. 제 가슴에 봄은 안 온 것 같아요. 아, 예. 출래 불사춘. 네. 이게 우리 정치 공동체를 바라다 보면 네. 정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다 보면 네. 이게 봄이 아니에요. 네.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겨울인 것 같고 네. 그 매일매일 불길하고 네. 불행하고 불안하고 네. 그런 뉴스만 계속 이 정치권에서 쏟아낸다. 네. 이 통탄할 일이다. 예. 그 통탄하면서만 살 수 없으니까 네. 자는 시간 동안에는 통탄을 내려놓고 자요. 이렇게 이 국가 원로로서 이 국가 걱정, 나라 걱정, 국민 걱정에 정말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춘내 불사춘. 대통령만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 좌파들이 설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거를 저는 일상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여러 번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운 결단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일 관계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네. 5년 동안 문재인 5년 동안 한일 관계는 사실상의 국교 단절 상태죠. 예. 준단절 상태야. 네. 준단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아마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 가지고 정상회담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일본으로부터 거부당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채 안 된 기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네.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 기반 위에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정상화하고 네. 그래서 안보 체제를 그 틀 위에서 강화하고 그 경제적인 관계도 더욱 강화하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 정상화. 이거는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기도 하고 지난주일에 헌정회 회장으로 피선된 네. 정대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 회장 피선 인터뷰에서 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라고 아하. 예. 얘기를 했고 네. 그건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 유사한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미일 공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네. 한일 간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 파탄 났던 이 지소미아 네.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깨버린 거 네. 이거 이제 복원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게 반도체와 관계된 소부장 세 종류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거든. 네. 규제라고 하는 게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은 네. 그전에는 신청서만 내면 자동 통과된 걸 일단 서류 심사라는 한 단계를 걸렀지만은 그것도 저간 한일 관계를 이게 버겁게 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풀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한다. 요렇게 결단을 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네. 이걸 두고 야당이 굴욕 외교, 매판 외교 무슨 그다음에 독도를 팔아먹었다. 지금 내가 이 중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상당히 길이 멀어요. 네. 네. 중구 지나 몇 개 선거구를 거쳐서 여기 오는데 네. 이 프랑카드에 다 여전히 그거야. 구룡외교 파탄한 이 구룡외교를 이게 박살내자. 네. 독도를 팔아먹었다. 이런 프랑카드들이 네. 계속 걸어 있는데 네. 이것은 민주당이 지나칠 뿐 아니라 저는 생트집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연일 다니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문재인 좌파 정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가 죽창가를 막 갖다가 내걸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이게 저 야당,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 고박사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이재명 그 그룹이 이재명 일당, 민주당 강경파, 민주당 의원 전부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그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 구력 외교고 죽창가 드는 이걸 다시 복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네. 지금 그대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대처했다 하는 것을 끄집어내라. 네. 소환해서 그대들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 걸려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때가 되고 자리가 바뀌면 동작동 김대중 대통령 묘소 봉화마을 찾아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가서 절하고. 그러니까 두 분의 정신을 계승한다. 네. 그럼 두 분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었다 하는 걸 네. 이 시점에서 이게 분명히 되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게 조중동을 비롯해서 우파 신문에도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유력한 유튜브에서도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거 이래서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고 박사 질문하시니까 자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관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 98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하고 그리고 당시 오부치 총리 대신과 11개 항의 한일 관계 미래 지향 공동선언을 했어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65년 한일 회담으로 과거의 청구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결착됐다. 그 기반 위에 쌓아온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킨다. 그게 핵심이에요. 65년 그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가 50년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긴 1500년의 설린 교류 우호 관계가 있었다. 그럼 1500년의 우호 설린 관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50년의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힐 수 없다. 그 일본 측이 굉장한 감동을 줬지요. 중의원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그런 기조에. 이에 대해서 오부치 수상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데 대해서 이걸 통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한자로 된 이 반성 회개 용어는 다 동원돼서 반성한다, 속죄한다, 마음으로부터 통절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자로 동원되어 있는 거 전부 내가 지금 원문 갖고 올라가다 못 갖고 왔는데 거기 보면 이러한 오부지 총리 대신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있어요. 이게 공동 대처하고 북한이 이게 대화로 나와서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때는 북한이 이게 뭐 핵실험하고 뭐 유도탄 만들기 전 단계니까. 근데 그런 조항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국가 원수끼리 일본은 천하겠지만 사실상 국가 원수는 총리 대신이니까 총리입니다. 국가 원수끼리의 공동선언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조약입니다. 일종의. 다만 양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비준이라는 절차를만 생략됐지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준조약. 그러면 요 공동선언 이전에도 무라야마 수상 그다음에 고노요헤이 관방장관 등이 이게 간헐적으로 오부치 총리 되시니까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반성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상대방인 한국적 파트너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게. 그건 일방적으로 말한 것도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더더구나 총리 대신과 대통령이 공동선언으로 11개 항으로 발표한 것은 이건 양쪽이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한국 측으로 보면 이래 놓고 거기 쥐새끼 같은 놈들이 이쪽이나 저쪽에 있기 말은 아니요. 네, 네, 네. 좀비 같은 놈들이 아하, 계속해서 있어요. 독도는 어떻다 뭐 이렇게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의 산업의 기반은 총독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요. 네. 근데 그것은 총리 대신과 대통령 사이에 합의한 공동선언을 깨는 얘기가 아니지. 그거는 그 무자격자들이 그런 얘기. 우리 쪽에는 그거 없나요? 외놈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양쪽에 극자가 있고 극우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저 쥐새끼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많아요. 아니, 그 내가 말하는 게 일본 쥐새끼라고 얘기해.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 극우 세력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네. 특히 국회의원들이야. 예. 이걸 한국에 대해서 혐한 감정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번씩 해야 표가 유지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수시로 죽 창가를 들자라든지 자꾸 뒷발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포용력이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알겠습니다. 우리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예.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동선언이니까 네. 그 미래지향적이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동안에 사실상 금수됐던 일본 문화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본 영화도 다 예. 들어왔는데. 일본 노래 다 들어왔어요. 네. 그거 외에 중요한 가닥이 그게 10월달 선언인데 11월에 한일어협정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고 그 이듬해 99년 1월 20일 한일어협정이 발효되는데 네. 이 어협정에 어떤 내용이 있고 지금 어떻게 발효되어 있다 하는 걸 이재명 그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지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독도를 한일 공동수역 중간수역에 넣어놨어요. 네. 네. 그 어협정에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해서 독도를 기점으로 오른편으로 우리의 정관수역을 끊지 않고 네. 울릉도를 기점으로 아하. 독도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 측하고 정관수역을 끊다 보니까 네. 그 중간을 통과하는데 독도가 약간 왼편에 위치해 있거든. 아,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중간수역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독도로 요게 사방 12해리 그러니까 이게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네. 네. 만일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한다면 정관수역을 그을 때 울릉도 있고 독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관수역은 울릉도에서 이쪽에서 요 연결선상이 가운데인데 네. 네.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한다면 울릉도 다음 독도니까 독도를 기점으로 그렇게 그어야 그어야 예. 이게 동해안에 이 어장을 우리가 상당히 차지할 수 있거든. 네. 그럼 남쪽은 어찌 되냐? 대마도를 기점으로 후쿠오카에서 대마도가 140km, 네. 대마도에서 부산이 42km. 네. 대마도가 일본 영토니까 네. 대마도에서 부산 사이 42에 21km를 이렇게 그어갔다 이게. 그러니까 네. 남쪽은 어찌 되는가 하니까 이 남해안은 한국은 21km의 정관수역이고 아하. 일본은 160km의 정관수역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남쪽은 이렇게 아주 좁은 데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독도도 비켜나고 독도도 양보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장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서 영유권을 포기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어업협정에 관한 것이고 네. 영토협정이 아니다. 네. 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 자연인으로서의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네. 대통령으로서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네. 그게. 그러면 민주당의 이재명 논리대로 하면 독도를 팔아먹었다 하면 그때 팔아먹은 김대중이 것이지. 팔아먹은 거지. 그때 팔아먹은 것이지. 네. 그거 팔아먹고 그걸 영유권으로 인정 안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게 이 어업협정 효력이 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99년 1월 20일 발효됐으니까 그 3년 뒤 자동 연장이 돼요. 네. 한쪽에서 한쪽에서 파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네. 자동 연장이 되는데 지금 2021년에 이 문재인 대통령 때 7차례 연장이 됐. 아하. 예. 요게 언제 끝나느냐? 예. 2024년 내년 2024년에 네. 이게 선거 있는 해 1월에 1월에 이 효력이 만기된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강경파 개딸들에게 내가 이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독도를 애틋하게 사랑한다면 이게 지난주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장관 불러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총공세를 해서 독도에 대해서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김상희 직전 부의장 사선 의원 여성 의원이 독도가 이번 정상회담에 어제 올랐느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산케이 신문에 났다. 의원님은 한국 정부 발표 외무장관 저의 말을 믿습니까? 일본 언론을 믿습니까? 하니까 잠시 뜸을 들였다가 그 생중계되는 거 보니까 예. 일본 언론을 믿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예. 이재명 그룹의 논리는 한국 대통령의 일반 수상을 만난 이 절호의 기회에 당연히 독도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너희들이 독도를 계속 너희들 땅이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나 쥐어박는 소리를 하고 거기에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데 어제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이 헌법 위반되는 직무유기니까 탄핵 사유다 이렇게 되는. 예. 이게 탄핵 사유라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이런 주장을 걸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는 알겠습니다. 일이고 앞뒤도 맞지 않고 스스로 누워서 침 뱉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네. 일본의 강제력에 의한 징용 등에 대한 피해자인 한국과 한국 국민의 청구권은 네. 65년 청구권과 기본조약으로 이미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는 뜻은 일본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됐고 일본은 면제받았다. 네. 그래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거 갖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예. 1차 보상을 했어요. 네. 그 20여 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사람이 있거든. 네.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아마 뭐 200명 가까이 된다든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 그거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국무총리 이해찬 민정비서관 이 문재인까지 포함된 거기서 결론을 내리기를 네. 아 이거는 국제교범상 청구 불가능이다. 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 해가 특별법 만들었어요. 네. 2차례 배상했어요. 그러면 2018년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자들이 강제징용을 당했다 그래갖고 낸 청구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네. 소송 11명이 낸 거. 네. 그 대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때 주심 판사가 김능환인가 능환입니다. 그런데 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나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게 그 판결을 했다 그러거든. 예. 이 판결은 무효입니다. 국제규범, 네.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 이게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국제조약이 이게 우선하죠. 무효야. 무효. 예. 이게 뭐 무효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한국인 저에게도 이게 이제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내가 젊었으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니까 일본 하면 이게 이 압제를 당했고 36년의 치욕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호자다. 그러니까 일본 얘기만 꺼내면 이게 민족 종족주의가 발동하기 마련이고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게 표를 얻는 가장 좋은 소재가 돼 있다 이거야. 네. 그런데 일본은 이렇습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길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최고재판소 네. 그러니까 최고재판소 그 일본 대법관 13명 가운데는 반드시 이 국제법 학자나 외교관 경험이 20년 이상 있는 사람이 예. 반드시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예. 법관 유자격자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조약 문제가 걸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탐구해갖고 전체 법관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군요. 그게 예. 따르도록 돼 있는데 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게 대법관이 한다는 말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는데 65년 청구권 협정 정신으로 해야지 그게.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좀 사족 같습니다만은 일본 하면 네. 종족 민족주의 발동하게 돼 있어. 그나마 이거 감정의 문제니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가는데 중국 사례를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한일 관계를 윤 대통령이 어차피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8년
판결에 의해서 이 받아들인 11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이 돼갖고 대신 변상해 주도록 이런 조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72년 이 미국하고 국교를 개설했고 네. 곧이어 일본하고도 국교를 개설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1945년 8.15 이후에 장개석 정권이 중국을 전체를 대표할 때도 그렇고 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 정권 모택동 정권이 중국 대륙을 장악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8.15 해방 이후에 일본이 항복한 이후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 네. 과거사에 대한 사죄 요구, 네. 배상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예. 한 일이 없습니다. 예.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침탈 행위는 우리 뭐 을산 늑약 한일 합방 35년간의 이게 총독 정치 이게 비할 데가 못 되지요. 네. 1895년 청일 전쟁에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중국 침탈이 시작돼 가지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난징 학살이라는 게 30만 명을 두 달에 걸쳐서 예. 인구의 약 20%를 학살했고 신고된 강간 피해자가 8만 명이고 네. 그뿐입니까? 대만을 이미 청일전쟁 후에 할양받았고 만주사변 일으켜갖고 만주를 완전히 통째로 먹고 괴뢰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노고교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베이징 근처에 예. 화북지방도 완전히 점령하고 중국 사람들이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하고 일본이 이 피해가 예.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마무시한데 그 말씀하신 그 만주사변 그때 일본군이 했던 작전 이름이 삼광작전이라는 건데요. 그게 태우고 불태우고 죽이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관동군이죠. 이 만주를 점령하면서 보이는 대로 죽이고 불태우고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예, 난징 학살, 만주 사변 일으키고 예. 이런 과정에서 일본군 소위 둘이 중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100명을 누가 빨리 목을 자르느냐 하는 이게 다 일본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그 종전에 이 둘은 다 처형당했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어마무시한 피해가 한국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요. 네. 중국을 완전히 분탕질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중미 그다음에 중일 국교 정상화 개설하는 단계에서 주얼레 수상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네. 이유는 그때 우리가 침탈을 당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이고 현재의 일본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배상을 요구하면 현재의 일본 국민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배상을 안 한다. 이게 멋지다고 해야 하는지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말에는 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중화 제국의 역사를 이어왔다. 네. 중화다. 세계의 중심 국가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이 섬나라를 상대로 소사미들한테 당한 걸 지금 우리가 쳐드는 것은 부끄럽고 네. 창피한 일이다. 그 전문용어로 쪽팔린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G2로 등극할 단계에 있는데 그래 어마어마한 배상금이라도 그런 조그마한 놈들 상대로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돈 내놔라 사과하라. 못한다. 네.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도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인구 네.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질서를 공유하는 G7 국가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코리아 예. 요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인데 네. 이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일본 놈들 좀비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과거사 사과해라 죽창 들자 이거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중국을 따라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이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환경 아래서 이 결단한 걸 가지고 아까 독도 문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것은 쫄짱부짓이지 쫄짱부짓이고 이것을 그냥 정권 그다음에 이재명 서브리스크를 방탄하는 재료로 윤석열이가 이게 매판 외교를 했다 구력 외교를 했다 독도로 팔아먹었다
이게 이래가 이 네. 공론을 찢어놔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 말씀은 제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설사 일본 측에서 독도는 뭐 다케시마의 날 정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뭐 싸움을 하고 소송으로 가는 순간 일본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대한 조용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기조였고, 그 기조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게 일관되게 지금 관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특히나 지금 독도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는 거는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결과적으로 일본이 쳐놓은 이 뭔가 있든 소리나게 소문나게 만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고 하는 일본의 수십 년간에 걸친 이 우익의 전략에 그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결과가 된다.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고고박사 예. 말씀대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좀비나 꼬사미들이 뭐라고 시비 거는 거 그러니까요. 그들도 볼 필요가 예. 없고, 지금 서울시나 전국에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프랑카드가 네. 걸린 수만큼 일본에 명분을 준다고. 예, 거꾸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제화되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좀 더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말 이 역사적 맥락에서 좀 제대로 보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